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70살이 되는 오늘, 내 이름은 박진우.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진우그룹의 회장이자 창업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회장님, 생신 파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흐름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 특히 큰며느리 김서연이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다고 한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아내 순자, 아들 민혁, 딸 민정, 그리고 며느리 서연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 같았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다가와 포옹을 건넸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사업가로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으로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고맙구나, 서연아. 민혁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며느리죠.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서연은 결혼 초기부터 완벽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사업가의 직감으로 그 완벽함 뒤에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녀가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파티가 끝나고 서재로 돌아와 의사의 진단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심장 기능 약화, 정기적인 검진 필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이 가족과 회사는 어떻게 될까? 서연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본심을 알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위험한 도박이지만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다음 날 아침 회의 도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물론 연기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놀라 허둥지둥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나는 의식이 있는 척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오랜 친구인 최준혁 의사가 나를 맞이했다. 모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잠시 눈을 떴다. 준혁 박사, 부탁이 있네. 의사는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나 지금 의식이 멀쩡하네. 하지만 아직 깨어났다고 말하지 말게. 내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준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오랜 친구로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혼수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밖으로 나가 가족들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흐느낌은 멈췄다. 대신 차가운 손길이 내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 나야. 일이 생겼어.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응, 혼수 상태래.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내 도박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진실을 직접 목격할 차례였다. 병실은 조용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혼수 상태인 척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를 다시 살펴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운이 좋았어. 서연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이 아닌 기대와 흥분이 묻어 있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아버지 상태가 어때? 서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어떡해.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시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른대. 민혁이 서연을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적어도 민혁은 진심이었다. 이어서 아내 순자와 딸 민정의 목소리도 들렸다.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진 듯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서연만 남았다. 그녀는 의사를 불러 내 상태에 대해 물었다. 회장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건가요? 회복 가능성은요? 준혁의 담담한 대답이 들렸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의사가 나간 후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 제가 모든 걸 맡아 처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영원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서연이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졌다. 다음 날 준혁이 병실에 들어와 나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며느리 분이 임원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민혁 씨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나는 눈을 살짝 떠 준혁을 바라보았다. 병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주게. 내가 없을 때 서연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에도 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나는 고마움을 표했다. 준혁은 내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로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위험한 도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태블릿으로 연결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서연이 최 집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 서재에 있는 금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사님, 회장님 서재에 있는 금고 열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최 집사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회장님만 여시는 겁니다. 서연의 차가운 웃음이 들렸다. 이제 회장님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일은 제가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사님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게 30년을 충성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지만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서연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 냉혹한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서연이 내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 집사의 도움으로 금고를 여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다. 금고 안에는 회사 주식 현황, 비자금 계좌 정보, 부동산 목록 등 내 전 재산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거 생각보다 더 많네. 이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서연의 중얼거림이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중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일부는 가방에 넣었다. 내 평생 일궈온 재산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서연은 병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도연이라는 남자와 만났다. 준혁이 알아본 바로는 도연은 우리 회사의 경쟁사 임원이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회장이 혼수 상태라니 정말 운이 좋았지?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야. 민혁은 내 말이라면 뭐든 들어. 곧 회사 지분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정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내부 정보를 도연에게 넘겨주고 도연은 그 정보로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사가 흔들리면 서연이 민혁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었다.
민혁이 의심하지 않아? 도연이 묻자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 바보는 내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 게다가 아이가 없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늘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거든. 나는 분노로 떨었다. 내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며 이용하는 서연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이어서 저택으로 돌아가 아내 순자의 방에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도박 빚으로 아버님 회사 돈을 쓰셨다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카메라를 통해 보였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고 나도 알고 있었지만 순자에게 용서했던 일이었다. 서연은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순자를 협박했다.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다만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연은 민정의 방으로 향했다. 민정은 불안한 듯 서연을 맞이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서연은 민정의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내 딸이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서연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다.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해. 서연은 하루 만에 아내와 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민혁뿐이었다. 나는 서연의 계획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병상에 누운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는 민혁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내가 병원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지켜본 바로는 서연은 민혁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여보, 아버님이 이런 상태가 되신 이상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요. 이제 당신이 가장이에요. 민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난 준비가 안 됐어. 아버지처럼 회사를 이끌 자신이 없어. 서연은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민혁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항상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감이 부족했다. 서연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볼게. 민혁이 마침내 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 아들이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 병실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병실에 홀로 들어와 내게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 곧 모든 게 제 뜻대로 될 거예요. 민혁이도 회사도 재산도 모두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아버님은 그저 편히 눈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내 링거에게 섞으려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서연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의사 선생님, 아버님 상태가 어떤가요? 좋아지고 계신가요? 준혁은 서연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준혁은 내게 속삭였다. 회장님, 방금 보셨죠? 며느리가 링거에 뭔가를 넣으려 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서연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혁은 병실에 특별한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인 오랜 친구 강태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강태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내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가 회사 비자금을 빼돌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준혁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도박을 끝내야 할 때였다.
태블릿을 통해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내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최 집사의 도움으로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또한 저택에서는 서연의 명령이 절대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도연과 저택 지하실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회사 주식 30%를 내 명의로 바꿨고 비자금도 확보했어. 이제 남은 건 회장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도연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위험하지 않아? 살인은 너무 큰 범죄야.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살인이 아니야. 그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도울 뿐이지. 의사도 매수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분노로 떨었다. 서연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의사까지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 준혁은 내 편이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한편 민정이 민혁에게 서연의 협박에 대해 털어놓는 장면도 목격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서연의 말을 믿고 민정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내 아들은 이미 서연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와 최신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서연 씨가 병원 간호사를 매수해 약을 바꾸려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 막았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행동할 때가 왔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총장님도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진실을 직면하고 바로잡아야 했다. 내일 모든 가족과 임원들을 병원으로 불러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준혁은 내 지시에 따라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통해 저택의 상황을 확인했다. 서연은 민혁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 여보, 이제 아버님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해야 할 때가 왔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선언해요. 민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서연의 말에 동의했다. 내 아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서연과 그녀의 공모자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워야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다. 준혁은 내 지시에 따라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을 오후 2시에 병원 회의실로 소집했다. 서연은 이 소집이 민혁의 회장 직무대행 선언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준혁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일주일 넘게 누워 있었더니 근육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지로 버텼다. 준혁은 내게 간단한 검진을 하며 상태를 확인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 준혁은 내게 정장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만에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다. 검찰총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곧 올 예정입니다. 준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우는 내 오랜 친구이자 현 검찰총장이었다. 그는 내 부탁으로 서연과 도현 그리고 그들의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다. 태우, 오랜만이네. 강태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우,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 걱정 마.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병원 회의실에는 이미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서연의 모든 범죄 행각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모든 증거 영상은 준비됐나? 강태우가 준혁에게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 씨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실 카메라, 저택 감시 카메라, 그리고 호텔 CCTV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내 가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서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을 민혁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민혁과 서연이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순자와 민정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들어왔다. 서연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서연이 준혁에게 물었다.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회의실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특히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버지, 민혁이 놀라 외쳤다. 순자와 민정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준혁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모두 앉게.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물었다. 아버님,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들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가족들을 돌보고 회사 일을 도왔을 뿐인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뿐인가? 내 금고를 열고 비자금을 빼돌리고 주식을 내 명의로 바꾸고 도영과 모의하고 나를 독살하려 한 것까지.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순자와 민정도 경악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서연은 여전히 부인했다. 나는 준혁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연이 내 서재에서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도영과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병실에서 내 링거에게 무언가를 타려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었다. 이게 무슨...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다. 서연은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때 강태우가 앞으로 나섰다. 김서연 씨, 저는 검찰총장 강태우입니다. 당신은 기업 비밀 유출, 횡령,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서연의 뒤에서 형사들이 들어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연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민혁, 날 좀 도와줘. 이건 다 오해라고. 민혁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민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도 모두에게 드러난 상태였다. 서연이 끌려나가는 동안 나는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서연이 변경한 모든 계약과 주식 이전은 무효화하게, 그리고 도영과 관련된 모든 거래도 중단하게.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행동에 옮겼다. 회의실에는 나와 가족들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다, 민혁아. 내가 서연에게 속은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넌 더 강해져야 해. 이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순자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진우야, 내 잘못도 용서해줘. 난 그저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였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가족이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민정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국 가족과 회사를 지켜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했다. 회장님, 오늘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준혁 박사. 자네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정말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중요성, 신뢰의 가치, 그리고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까지. 한 달 후 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다. 서연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연과 최 집사도 함께 구속되었다. 회사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부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났다. 아버지,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할 거예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능력을 의심한 적 없다, 민혁아. 다만 내가 스스로를 의심했을 뿐이지.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실수와 아픔을 용서했다. 순자는 더 이상 체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정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정이 불안해하자 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강인함은 우리 가족의 피에 흐르고 있어. 회사에서는 서연이 빼돌린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회사 구조도 개편했다.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강태우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서연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돼. 너희 가족도 증인으로 나와야 할 거야. 우리는 준비되어 있네. 진실을 말할 것이야. 강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서연이 면회를 요청했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을 다시 만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했다. 다음 날 나는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만난 서연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과 메이크업 대신 창백한 얼굴과 수의를 입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던데.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연기를 하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신 건가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미소가 너무 완벽했어. 완벽한 것은 항상 의심스러운 법이지.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정말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민혁 오빠도 사랑했고 아버님도 존경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죠.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곤 한다. 서연아, 난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해는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 선택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고 앞으로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할 거야. 구치소를 나오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회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일군 이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민혁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을 여몄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